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는지. 저 말없는 솔개보다 높이, 저 벼사이 참새보다 높이, 저 꿈꾸는 비둘기보다 더 높이. 도요새 그 몸은. 지금부터 8.15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 애국우파 세력 정치 탄압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퇴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우리공화당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을 예정이오니 앉아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이자 북한인권 변호사 임지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의 오늘 8월 15일입니다. 여전히 분단 조국의 상황에서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100세도 되지 않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공산주의, 전체주의, 반미 세력들이 거의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나라가 부서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의 8.15 태극기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당원들이 입게 될 신체적 법적 피해가 염려되어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우왕시 서청대에서 대신하려 했던 서청대 집회도 우왕시의 긴급 행정명령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애국 우파들의 태극기 투쟁에 대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겁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집회 금지 명령을 한 것이며, 동시에 집회 금지 명령은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탈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세금 폭탄, 부동산 참사, 경제 파탄, 내로남불 불공정의 극치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국정농단 주역들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현미, 추미애, 강경화, 이해찬,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과 건국이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운 날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빼앗기고 위협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독재 정권을 끌어내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악의 정권,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늘로 1234일째 옥에 갇혀 계십니다. 문재인 독재 정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8.15 사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 찬탈 세력의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재인 세력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는
있는 배신 세력 무리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두려워 입 뻥끗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진실도 법치도 모두 암흑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 자행된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묻어버리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탄핵 무효의 외침을 중단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8월 15일 우리 국민이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승리 때까지 투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뤄낼 때까지 우리 공화당은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2020년 8월 15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회원 일동. 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이시자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신 한상수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집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물을 머금고 오늘 집회 대신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것을 제한할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공공복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복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 집회를 금지한 이유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청와대 가서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그 일종의 법적 과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우리 외국 우파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거니까 그거 못하게 막아서 나도 한 건 했다. 저 잘 봐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집회를 금지시켰다고 봅니다. 만약에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다면 제일 먼저 이 우한 폐렴이 야외 공간에서도 전파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많은 증거들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우한 폐렴이 전파되고 확산된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외에서 사람 간에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된다, 그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지가지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다시피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회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철저하게 감염병 예방 원칙에 철저하게 따라서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감염병이 확산될 때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집회 금지를 한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금지 조치는 바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서울시가 바로 직권 남용을 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 포함한 많은 외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대상으로 해서 직권 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서울시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 책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 조치를 우리 당의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언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우리 공화당 정책의장이시자 최고위원 그리고 보수 정치 외교 평론가 박태우 정책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 한다니까 비가 그쳤어요. 하늘도 우리 당을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당시 독립을 위해서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그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세력에 대한 애국 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6.25 때는 좌파들한테 밀려서 낙동강정선에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겨우 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아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보다 더 밀려있고, 마지막 이제 올 연말에 개헌을 통해서 저들이 이상한 헌법 만들면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어제도 여러분들 역시 나라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한 교수들 의민그룹 6천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 학자들도 전체주의 체제, 유사 전체주의다. 이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짓밟는 유사 전체주의 체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적인 합법성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라고 해도 어떤 여론기관이 조사를 하던 최근에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갤럽 조사 5월달에 71% 문재인 정권 지지한다고 했다가 어제 보니까 39%로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RNN 설치도 지난 5월에 61% 문재인 정권 지지한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39%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앞서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하늘을 가리고 역사를 속이려고 해도 이 정권이 끝났다는 것을 민심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부에 속고 또는 혹시 누가 대신해 주지 않겠느냐, 또는 정치권에서 응당 국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막아야 될 위정자들이 수수방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전국을 이용해서 우리 공화당을 탄압하고 보수파 세력을 탄압합니다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나 대만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 출입자를 적극적으로 출입국자를 제한하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코로나 환자로 1000명씩이 죽어나가고 16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450만 명, 460만 명 감염자가 있습니다만은 헌법 가치인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절대로 탄압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집회하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미국 어디에서 막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장승국을 울리고 있다는 이 못된 정권의 혹세무민하는 이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응당응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한 방역을 핑계로 해서 대한민국의 우파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보건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앞으로 이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마지막 역사 왜곡,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투쟁을 올해 하반기까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중차대한 역사적인 책무를 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파른 적판 노선 앞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정신무장과 결의와 전력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올해 하반기 정국에서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마지막 행정수도 문제부터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 적화 세력의 망나니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기를 박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 국민이 일어나는 의로운 역사를 다시 세우는 이런 운동에 우리 국민과 우리 공화당이 다 같이 함께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박태호 정사의장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 유지 그대로 해주시고 간격 유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던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 열사 유가족 대표 오셨습니다. 고 이정남 열사님의 자제분 이석화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서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계시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아마 뜻을 같이 모으셨을 겁니다. 어제 올라오기 전에 현충원에 들려서 아버지를 잠깐 뵙고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또한 젊은 나이에 이북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 남한으로 반신해서 원란점 참전 등 여러가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오른쪽에 계신 조원진 의원님이 사무실을 돌아가신 열사 5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 8월 26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버지께서도 지금 현충원에 계시지만 그 한을 풀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원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공화당 당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 또한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이정남 열사를 포함한 5분의 애국 열사 5인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잇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발언자분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최고위원, 그리고 젊은 과학도 이성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이 되는 8월 15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를 맞으며 서 있다 보니 어쩌면 세상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4일 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했고, 1324일이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늘까지도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목놓아 외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질 능력도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재인이를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풀어주면 안 되냐. 이런 기회주의 우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마음껏 부끄러워하시고 마음껏 분노하십시오. 그 부끄러움과 그 분노가 우리 공화당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당당하고 바르게 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이성훈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또 다른 최고위원 중 한 분이십니다. 현진석 최고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처음에 듣기 전에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경고 말씀드립니다. 현진석 최고위원님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광복 75년, 건국 72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집회를 막는 것은 엄연한 우리 공화당의 탄압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지금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애쳐보는 것도 마지막 길이라고 또 생각하고 봅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마지막 보루인 보수, 경통 보수 우리 공화당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지님들과 국민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무서워서 이들이 우리를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 개인 1인 시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모인 것은 하나의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1인 1시위를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으로 우산을 쓰고 한 분씩 거리 행진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나오신 애국 동지님들과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은 우리가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1인 시위를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저희 한 분씩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거리 시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공화당의 집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더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기자회견이 끝나더라도 투쟁은 계속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지석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회자로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르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청년 최고위원 황근영 최고위원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응원하고 이번 8.15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진정 구해보고자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많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자리 이탈하지 않고 누구 하나 원망 섞인 말투 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많이 원망스럽고 많이 울분이 들끓고 많이 절망적인 오늘입니다. 건국 72주년, 광복 75주년,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가장 위대한 날이나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이 날을 다시 회복해보려 했으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비열함은, 그 추태는 이 날에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워터파크가 휴장하거나 폐업한 곳이 잘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한다고 지금 집회를 다 금지시켜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m씩 격상시켜놓고 2단계로 격상시켜놨지만 부산,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해수욕장에도 사람이 없는 곳이 어제까지 없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거나 오늘은 격상됐으니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 코로나 집단 감염자가 나왔던 지난 5월, 6월 이맘때에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집회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막았죠. 왜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지지율이 드디어 꺾였고 드디어 자신들이 코너로 몰렸다라고 자신들이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이 순간에 가장 위대한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나온 이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반드시 복귀하셔서 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뜻을 깃발로서 앞에 우뚝히 당당히 그리고 뚜벅뚜벅 멋있게 걸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로 설 것이며 여러분들이 염원하던 그런 나라가 독재로 좌파 독재로 치닫지 않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이 결기답게 우리 공화당답게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연설을 하고 제가 이분을 바로 소개해드려서 좀 머쓱하긴 하지만 오늘 사회자에서 연설자로 되신 분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진순정 청년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세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박탈당한 저는 오늘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좌지우지한다고 서울시가 서울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광복을 맞은 지 75년이나 되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은 지 7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억압과 통합 속에 지금도 여전히 제2의 독립을 향해 싸우고 있는 나는 또 한 명의 독립전사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처음부터 잘못 띄워진 단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길거리에 나왔지만 이 좌파 독재의 탄생을 막지 못했고, 그러한 대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광복 75주년을 맞은 8월 15일 광복절에도 또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경험으로서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이 좌파 정권에게 갚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소유물인 양,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 국민들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광복 75주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오지 않은 광복을 향해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워주실 것을 이번 기자회견을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연설자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시자 세계경찰연맹회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태수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역사적으로 살아난 동지 여러분들과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애국적인 역사적인 장면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조님과 호국 영령 순국 열사님께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기까지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슬픈 경험들 많이 하고 있고 남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장대 같은 비가 왜 내리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구국강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저 차지창 감옥에 계시는 자유평화통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선조님과 호국영령 승유열사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대체 여기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고자 이 잠대 같은 비를 맞으며 아랑곳 없이 우리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일본 일체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무장 투쟁은 많은 피와 땀을 흘리시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에 반해 우리 공화당도 피와 땀을 흘리면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그 애국심이 식지 않고 이 나라가 올바로 서기까지, 그리고 5천만 국민과 한반도 7천만 8천만
남북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 애국심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정을 놓아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공호대에서 전부 다 나오셨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십니다. 한민호 본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모든 사태 배후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온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간첩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이제는 무슨 짓까지 저질렀습니까? 중공폐렴이라는 바이러스까지 조제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자유국가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껏해 1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중국 공산당한테 아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걔들한테 잘 보일까? 오늘도 국리화하고 있습니다. 저 끈떨어진 며칠 남지도 않은 시진핑을 금년에 초대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경제성, 안전성,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씩 문을 닫고 그 기술자들 또 그 기술 또 부품 제조업체들을 중국 공산당한테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우리가 얼마나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되는 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미국은 가만히 우리를 두고 볼 겁니다. 그래, 이 자식들아, 주사파 팔갱이들 니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연합군 체제에서 배제시키고 왕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우리가 당당히 우리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손에 손잡고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장대위 속에서도 한 분도 이탈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 그날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그날까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시켜 최전선에 모시고 다시 함께 싸우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계속 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신임 사무총장 재훈호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훈호입니다. 당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하기까지 어제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정부에서 우리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했는가를 저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한국 정치의, 한국 보수의 중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우리의 집회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어제 저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의 사무총장님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좌파 독재의 어떠한 오감에도 굴하지 않는 바로 우리 공화당